어색하네요. 매우 어색하네요. 예, 예. 고민을 하다가도 그냥 여기 다녀야겠다. 늦바람이 무서운 거. 너무 좋네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NFP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공상을 좋아하는 탐험가이자 낙관론자 보맵의 류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맵은 보험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험을 내가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험을 잘 된 건지에 대한 분석과 진단, 더 나아가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보험을 청구하는 시점에서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필요한 보험만 꼭 맞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의 A부터 G까지를 모두 디지털로 혁신하고 있는 인쇼테크 플랫폼입니다. 사실 보증보험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도 했고 안정적인 회사이기도 했고, 그 안에서 소속돼 있는 동료들이라든지 선후배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저의 성향은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좀 더 도전적인 일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평생 직장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 수입이 없어도 내가 뭔가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좀 더 진취적으로 하는 일이 즐겁냐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가슴 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으로는 보험의 전문가인데, 그런 저도 어려운데 일반 대중들은 훨씬 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기존의 보험과는 다른 경험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결국 저는 이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해 줘야겠다라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연간 수입 보험료가 200조 원이 넘고 세계 7위의 보험 강국이거든요. 그럼에도 소비자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 모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즉 소비자들이 보험의 권리 행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대부분 어렵고 불편하기도 하니까 소비자들은 모른 채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 그런 불신들이 팽배해 있는데요. 단순히 예금이면 얼마만큼을 내가 저금했고 거기에 금리가 몇 프로고 이자는 얼마다, 이렇게 명확하게 팩터들이 나눠져 있는데, 보험은 용어도 어려울 뿐더러 그 필드 값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필드 값들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잘 정리해서 보험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는 저희가 가장 많다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걸 가장 먼저 시작하는 회사도 저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실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이라는 건 늘 힘든 것 같아요. 책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떨어지고 있는 비행기에서 낙하산 준비하는 거다, 떨어지고 있는 비행기를 수리해서 다시 날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처럼, 스타트업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움을 연속으로 계속 짊어지고 가면서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위치에 가 있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력이니까 그 당시에는 빨리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그냥 속도로 밀어붙이자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결정적인 페인이기도 했었고요. 단순히 한 명이 들어와서 퍼포먼스가 곱하기 2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둘이 들어오면서 0.8로 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그걸 겪고 나서 지금의 저희의 HR의 노하우는, 특히 스타트업은 기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직 문화라고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스타트업은 결국 성장이에요.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이 나의 커리어에도 성장으로 되돌아온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옆에 있는 내 동료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즐겁다, 요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세를 만드는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 면접에서 고스펙의 능력자보다는 이 시장을 좀 더 변화시키고 열정과 패기가 있고 그런 애티튜드를 가진 주니어들을 좀 더 많이 뽑는 데 지금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 얘기했을 때 모두가 보험을 어려워하고 이런 서비스는 필요하다고 말해가지고 엄청 자극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필요한 것과 진짜 이게 나오면 쓸 거야는 다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주변에서
다 안 될 거야 라고 해주는 얘기가 창업에 굉장히 좋은 모티베이션이다. 왜냐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주는 서비스는 검색해보면 다 있어요. 심지어 안 된다고 하는 서비스조차도 검색하면 다 있어요. 결국 이걸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대박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저희 코파운더도 20분 만에 조인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피드백을 주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내가 지금 이 아이디어 얘한테 얘기해가지고 아이디어 뺏길까에 대한 고민으로 얘기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그건 진짜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걸 얼만큼 정제되고 나만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IR을 CFO가 하든지 아니면 CSO가 하든지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VC들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대표여야 되는 거죠. 회사가 크든 작든 당연한 것 같고요. 숫자로 얘기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최근 들었던 가장 신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VC는 그냥 엑셀 한 장으로 준비해 오세요라고 한대요. 거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일 어려운 미션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는 창업자가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숫자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숫자로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IR을 저희도 엄청나게 많이 다녔고 거절도 많이 당했는데 결론은 VC들도 각자의 섹터에서 관심이 있어 하는 인더스트리가 다 다르다 보니 VC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포트폴리오사들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산업에 어떤 플레이어들 또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주로 투자를 하는구나라는 사전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IR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챌린지들이 들어오고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많이 수정이 돼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한 10군데 정도 거절당하다 보면 대략적인 예상 질문지를 뽑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대부분 VC들에게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타율은 훨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에어비앤비 스토리를 보면서도 에어비앤비가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결국 3명이 창업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서 창업하면 저는 굉장히 망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또 둘이면 서로 의견이 갈렸을 때 이건 50대 50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3명이면 일단 홀수기 때문에 다수결로 가더라도 2대 1은 되거든요. 2명의 의견을 따라가면 결과야 뭐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성은 보장이 되니까 3명이서 창업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는 굉장히 외로운 자리이긴 하거든요. 나의 회사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고민해줄 수 있는 좋은 코파운더를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창업자들끼리의 유대관계가 강한 조직은 빨리 성장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코파운더를 초기에 만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만 사실 초기에 만나는 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좋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 단순히 아이디어만 보고 여기에 본인의 모든 걸 걸기에는 그것도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분들을 의기투합해서 만나는 건 훨씬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피처가 있으니까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같을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결국 나와 성향이 맞고 여기에 온전히 나와 함께 베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점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신선했어요. 이 책이 나왔을 때도 당연히 제가 먼저 사서 읽기도 했고 저희 직원들에게도 이 책을 다 선물했는데요. 이 책은 어렵지도 않고 쉽게 읽으면서도 대입시키기에 저희와 비슷한 점들이 많아가지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대세가 된 아이디어는 결코 죽일 수 없다.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약간 비슷한 건 기존에 이미 탄탄한 사업자가 있고 규제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 규제나 그런 탄탄한 사업자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비자들이 느꼈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결국 소비자들은 그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결국 대세가 되면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다. 그걸 증명한 게 에어비앤비라고 저는 생각해서 굉장히 와닿고 창업자들 셋도 그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그게 에어비앤비 모두에게 컨센서스가 있는 그 문화가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 안에 창업 스토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성공한 모델이기도 하지만 실패한 창업자들 역시도
이 안에서 주는 교훈들이 분명히 반면교사가 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창업은 선택된 사람들만 하는 거고 이미 능력을 엄청 갖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에어비앤비 창업자들도 20대 초반에 자기네들이 렌트비를 낼 상황이 안 되니까 낸 아이디어가 에어비앤비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업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후배 창업자들이나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이걸 토대로 야 쟤네들도 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라는 위로의 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주는 메시지는 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들도 여러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걸 대비할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대비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냈느냐, 결국 창업자 셋이서 똘똘 뭉쳐서 위기라기보다는 이것도 과정이다라고 해서 넘겼던 것 같고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데려오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어서 창업자로서 보니까 그 어떤 책보다도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리더십과 자기계발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상상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상상하는 게 좋아해서 밤샌 적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깨달은 건 그냥 이렇게 흩날리는 아이디어들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부터 생각들이 날 때마다 굉장히 짧은 키워드로 정리를 했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게 어떻게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제 나름으로는 그게 창업 일지가 된 건데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어지기도 했었고 멤버들에게도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그걸 어떻게 사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꼭 남겨라. 그게 언젠가 너에게 있어서 벼락같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자 창업할 수 있는 시작이다.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의 수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해냈죠. 그들은 아이디어 기획에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런칭을 했죠. 실행하는 힘이 대단한 팀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결국 세상에 아이디어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막상 실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거든요. 결국 이건 누가 더 빨리 더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런칭하고 또 실패하고 거기에서 학습하고 계속하는 정반합밖에 없다. 에어비앤비를 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봄앱을 이용하시지 않는 분께 봄앱만의 특장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엄마가 들어준 보험들 봄앱에 오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막상 취업하게 되면 엄마가 그거 이제부터 너가 보험료 내라고 하거든요. 미리 봄앱으로 확인하셔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머니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봄앱에서는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비보험은 정말 어린 나이일수록 드는 게 좋다. 보험이라는 게 내가 언제든 들 수는 있지만 문제는 내가 한 번이라도 보험을 타야 될 상황이 생겨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거든요. 보험은 그냥 가장 어릴 때 그것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의 실비보험을 들어두면 일단은 안전하다. 결국 미래에 닥칠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과하게 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건 좀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운전자 보험에서 커버해주고 있는 커버리지가 실비보험이랑 중복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저는 운전자 보험도 굳이 들 필요는 없다. 보험의 트렌드가 기존에는 사후 보상에 집중했거든요. 내가 크게 다치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걸 보상해주는 용도였다면 보험이 진화되면서 이제 사전 예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뭐 MZ들께서 활용하고 있는 헬스케어 앱이 없다라고 한다면 보험사들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건강에 관련된 노하우들이 있을 거고 그 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보험사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보험에서 혜택들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단어로 뽑자면 열등감인 것 같긴 해요. 제가 공상을 많이 하게 된 것도 열등감에 기인한 것 같긴 합니다.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제 성향이 ENFP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누군가보다 내가 뒤처지면 내가 쟤를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래 그럼 뭘 해보자.
그럼 내가 쟤보다 더 나아 있을 거야. 혼자 상상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상상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발전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열등감은 굉장히 좋은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창업 이전에는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의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창업 이후에 좀 닮고 싶은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일단 김봉진 대표님이 멘토이자 롤모델인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엄청난 브랜딩을 만들고 김봉진 대표라는 사람의 브랜딩 역시도 저는 굉장히 리스펙을 하고요. 배민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넘어선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에 있는 창업가들에게 영향을 미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했던 컵케이크 사업이 큰 교훈을 줬는데요. 대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잘 알고 있는 일을 해야겠다. 제가 컵케이크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스맨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냥 공장장이 얘기해 주는 대로 단일에 반박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사무실에 나가는 게 싫고,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모든 의사결정이 저한테 오는데 저는 무조건 예스맨이니까 이 사업의 방향성도 제가 지고 갈 수가 없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게 인생에서 되게 큰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의 코파운더와 함께 시작하게 된 거고,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보험이라는 산업을 하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컵케이크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제는 오프라인 사업의 시대는 끝났구나, 결국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돼서 플랫폼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사업은 시작할 때보다 끝맺음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은 결국 성장하지 못하면 수명이 다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걸 몰라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음에도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정리하는 것도 힘들었고, 결국 할 수 있는 건 그냥 빨리 시도해서 아니면 다른 길을 가는, 이거밖에 정답이 없는 거죠. 일단 스타트업이라는 문화가 좋은 건 네트워킹이 잘 된다. 그리고 창업가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성향 중에 하나가 오픈마인드다. 왜냐하면 본인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내가 못하면 이걸 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만 저는 그 방식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 모든 고민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안의 고민인 거고, 이건 이분들도 분명히 겪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책을 쓰셨으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분들이 뭐 북콘서트나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많은 후배 창업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컨설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자리를 빠짐없이 선택해서 가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소속돼 있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스타트업과 전혀 별개의 동호회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비즈니스랑 완전 엮이지 않은 모임에서 만나야 도움을 요청할 때 쉽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비즈니스로 엮여 있으면 서로의 이해관계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운동을 하면서 같이 땀 흘리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형 동생 되는 거고, 좀 더 편하게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 뭐 누구 연결해줘 라는 거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했던 캠페인 중에 굉장히 재밌는 캠페인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2018년도에 이성경 씨를 모델로 컨셉적으로 만들었던 보험 중에 귀가 안심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친구가 집까지 가는 대중교통 안에서 혹시나 모를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너를 데려다 주진 못하지만 너를 케어하고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험을 이렇게 선물하고, 기존에는 보험을 선물한다는 개념이 아예 없었으니까 보험이라는 게 너무 딱딱하고 무거웠던 걸 좀 더 라이트하고 쉽게 해주는 게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이미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여러 재밌는 보험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소풍인데 비가 와서 소풍을 못 가는 마음의 상처를 보상해주는 보험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약간 보험이 이미 엔터 영역으로 넘어가서 보름달이 뜨냐 안 뜨냐를 가지고, 보름달이 뜨면 보상받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더 쉬운 보험, 생활에 밀착한 보험, 그리고 기존에 없던 리스크를 보장해주는 보험,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시도해 보고 싶고요. 내가 필요한 보험들을 내가 완전히 인지한 상황에서 내가 직접 가입하고 권리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누릴 수 있고 10년 후에는 글로벌 보험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공상을 좋아하는 탐험가다라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보험이라는 산업군 안에서 보험 시장을 혁신하고 있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단순히 보험을 넘어서 유준호라는 사람이 뭔가 하나는 바꿔놓을 만큼 열정적으로 도전했다. 그런 걸 한번 남겨보고 싶고요. 에어비앤비 책을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넘어서 여행, 더 나아가서 경험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새롭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뭔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다이어리도 들고 다니고 책도 꼭 들고 다녔던 순수했던 면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창업이라는 핑계와 육아라는 게 생기니까 책이라는 게 좀 굉장히 멀리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는 굉장히 책의 소중함이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온전히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니까 이건 마치 휴가를 갔다 온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데 참여할 수 있어서 누군가에게 또 책을 저도 선물할 수 있고 또 이걸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유성원 대표님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특허 괴물들을 상대한 한국의 변리사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인생에서 굉장히 닮고 싶은 롤모델이에요. 바른 생활 사시면서 평소에도 독서광이신데다가 배울 게 많은 분이어서 그분이라면 임팩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